자,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여권도 이핵관 논란이 일었다. 지지율 정체 속의 소갈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근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때문일까요? 이 민주당의 내홍 조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분란의 이유였던 핵관, 이 핵심 관계자 논란이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강성 친문 지지자, 이 지지자층들의 갈등도 재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을 향한 민심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궁금하죠. 최근 실시된 두 여론조사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은 추세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면요. 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네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율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자, 2주차, 3주차, 1주차 이렇게 보시면 34, 37, 36, 36, 37, 34 이렇게 흐름이 보이고 28, 28, 33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두 사람의 이 격차 거의 없다. 1%포인트 차이라면은 뭐 오차 범위 내에서도 초박빙, 초박빙도 아니죠. 거의 뭐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여론조사였으면 거의 뭐 1위, 2위가 등락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재명 기자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다뤄보긴 했지만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을 모두 좀 깨야 되는 게 후보들의 숙제인 거죠. 지금 이제 흐름만 보면 물론 이제 전주와 비교해서도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2%포인트 내에서는 사실상 뭐 달라졌다기 보기 참 어려운 수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30% 중반대에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편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이 지지율 빠졌다가 좀 회복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안철수 후보는 글쎄요, 도약이냐 아니면 후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제 흐름만 보면. 그럼 이제 결국은 숙제도 정해져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누가 먼저 40%대에 안착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지금부터 벌이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더 치고 올라가서 20%대를 만드냐 만들지 못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플레이어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월 4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니까 민심이 가장 요동치고 있는 데가 2030 세대라고 얘기하죠. 아무래도 2030 남성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많이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음 주까지 지지율이 상당 기간 2월까지 장기화될까 그 추세가 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있으나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점에서 다음 주에 누가 얼마만큼 지지율을 선점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대선의 중요한 싸움의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돌직구가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면 그 추세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다른 이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요.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지지율 격차를 보시면 오차 범위 내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조사가 됐습니다. 김형주 특보님께 여쭤볼게요. 이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45%를 기록하고 있네요. 윤석열 후보가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유무선의 비중, 뭐 아마 두 번째는 오히려 100% 유선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소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는 굉장히 다른 격차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기 동안에 주요 이슈가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희구들이 높아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거나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세 후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대북 안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북 안보 이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계속 뭐 탄도미사일, ICBM 또 대북 제재 이런 논의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종전선언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제대로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 없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큰 득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안철수 후보에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지지율을 되고, 네. 12%, 15%에서 17% 가야 되는데 오히려 12% 꺾이고 있는 요소가 지금 그 속에 2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네. 요즘 여론조사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15%를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인데 계속 지금 주도가 바로 윤 후보 자체가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속에서 보수 지지층이 우선 윤석열 중심으로 결집한다다가 북한이 어떤 그 연일 말하자면 핵실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로켓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되는 것 같고 있고 그 상대적으로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지지율을 견고하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재가 되고 있다. 이 국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편차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중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지지층은 매우 결집돼 있고 견고하다.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세 속에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지지층은 어느 때보다 결집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